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살림 대전 이사장 임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포럼은 한식진흥원의 장담국이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 한국의 전통장 당국이 문화를 알리고 보급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통장 향유 포럼의 열린 장독대 행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 연음마당으로는 한살림연합 조한석 상임대표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장당국이 우수 사례, 전통장 진미 공모전 수상장을 공유하도록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제1 발표자로 전통장의 과학, 영양학적 우수성 및 종균의 개발 현황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장류기술연구회 신동환님, 제2 발표자로는 한국인의 역사, 문화, 정서와 함께 해온 장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생활문화학회 정혜경님, 제3 발표자로는 전통장 담그기의 문화적 가치와 계승, 먹어서 지키자라는 주제로 고은정님, 제4 발표자로는 간장시민, 된장시민을 키워서 장문화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슬로푸드 문화원 김원일님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살림연합의 조한석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전통장 향유포럼 열린장독대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바쁜 일정으로 직접 자리는 못하셔서요. 영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살림연합의 조한석입니다. 오늘 열린 장독대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식진흥원과 대전의 밥상살림 식생활센터가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식진흥원에서 우리 전통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대전의 밥상살림 식생활센터가 그동안 한살림 안에서 올바른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역과 전국에서 애쓰신 것들을 알고 있기에 두 단체가 모여서 오늘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이라는 것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을 키우는, 장의 재료가 되는 열매를 땅이 키우고, 그리고 사람이 정성을 더하고, 그리고 햇빛과 바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익어가는 장이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장 문화를 이 행사를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유네스코에 우리 장 문화가 등재되기를 저도 같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퍼포먼스 축하 공연을 해주시는 분은 한글서예가 한글문희 붓사위 대표 바우솔 김진호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을날 햇살이 막 떨어지는 것을 입을 쫙 벌리고 받아먹는 항아리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이렇게 햇살이 가득 떨어지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씨가 에너지가 넘치죠? 일찍 오셔서 여기 양쪽에 써있는 글씨도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넘치는 에너지가 저희 마음을 모아서 꼭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한 일획을 그릴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이어서 장단두기를 통하여 우리 장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도 연산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논산의 연산초등학교는 우리 문화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교양 있는 문화인을 교육 목표로 전통장 교육을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식을 통해 학교 급식실 앞에 논산 학교장독대 1호를 설치하였고, 안녕하세요. 4년째 학교장독대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연산초등학교의 사례를 이미란 영양교사께서 사례를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산초등학교 영양교사 이미란입니다. 우리 학교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학생 111명, 유치원 13명, 교직원 26명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2017년 4월 장독대를 설치하고 여름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년 동안 장 튼튼 학교 장독대 전통장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 시골 학교지만 실제로 장을 담가 먹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아 학생들이 장 담그는 활동을 무척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학교급식은 전통장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로 도교육청에서 전통장 사용 금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도 전통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 튼튼 학교 장독대 전통장 교실은 지역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 장류를 만드는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과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 식단 및 식생활 자료를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담그기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우리가 담근 된장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요즘 학생들에게 장 담그고 가루고 숙성이 되는 단계는 너무 멀고도 낯설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학생들도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거 저 해봤어요, 장 가르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하고 묻던 아이들도 된장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달 지나야 먹을 수 있어, 발효식품이거든 이라며 제법 아는 체를 하기도 합니다. 점점 된장에 대해 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는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체험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였는데요. 학부모와 교직원의 호응과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된장은 사 먹는 줄로만 알았는데 매주만 사면 장은 담글 수 있겠다. 작년 된장 간장 너무 맛있어서 장을 직접 담그고 싶다. 된장 간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접 담근 장이 급식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급식에 사용하려면 안전성 검사 및 해썹 시스템 적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어 사용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및 연휴 기간에는 장독대 관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장 담그기와 가르기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척 아쉬웠습니다. 요즘엔 뉴스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건강입니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를 외치다 보니 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장 교실 내용 중 전통장과 계량식장의 차이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특히 더 놀라워하며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계량식장에 들어가는 화학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반해 전통장은 얼마나 안전하고 우수한지에 대해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장 튼튼 학교 장독대 전통장 교실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작년에는 장독 관리를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올해에는 장독을 관리하며 곰팡이도 예쁘게 잘 피고 있네,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네 하며 관심을 주고 항아리도 잘 닦아주었더니 곰팡이도 예쁜 곰팡이만 피고 발효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장 튼튼 전통 장독대 전통장 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우리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을 하면서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음식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산초의 학교 장독대 같은 사례가 이런 장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또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런 연산초 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밥상살림 식생활센터에서는 잊혀져가는 장담그기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시민들의 집집마다 전해오는 장맛의 찬맛과 장 담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느끼고자 전통장 진미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다시 발굴하고자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수 참가자분들의 장 담그기 이야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전통장 진미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장 심사는 법송스님, 유기현님, 김인원님 세 분의 심사위원들이 장의 맛과 향, 그리고 장을 담그게 된 사연을 통하여 전통장의 진정한 참맛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전통장 진미 공모전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희님 사연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장을 담고 우리 집 장독대에서 장을 떠먹는 꿈을 실현 중입니다. 지난해 센터에서 진행하는 장 만들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띄운 매주를 구해다가 처음으로 배운 대로 장을 담갔습니다. 온 식구가 장가르기를 하고 벽과 바람에 기대어 장맛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장독 뚜껑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담근 장은 맛이 들어서 집에 오는 손님에게 자랑삼아 떠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쌀쌀한 날에는 무청을 넣어 시원하게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두 개로 시작한 항아리가 이제는 장독대를 채울 만큼 늘었습니다. 가을볕이 아까워 해 뜨는 시간에 장독 뚜껑을 열며 장 담그길 잘했다고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김정희님 사연입니다. 외망실 장독대. 우리 세대가 아마도 부모님 세대에서 된장, 고추장을 얻어먹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끝이 있는 사람들끼리 외망실에서 장 담그기 도전. 외망실은 햇볕이 잘 되고 무엇보다 산속에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작년 음력 3월 안에 담그면 된다고 해서 서둘렀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장을 짜게 해야 한다고 해서 배운 대로 하니 어려울 것은 없었지만 혼자 하면 노동이지만 함께하니 놀이가 되었다. 새끼줄에 빨간 고추를 매달아 항아리에 둘렀으면 더 풍났을 테지만 버선으로 대신했다. 버선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잡기가 장 항아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속설을 따라 재미로 우리도 버선을 달았다. 된장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모두의 표정은 밝았다. 거의 한 달이 흘러 장 가르는 날이 되어 다시 모였다. 정말 힘들었다.
된장을 치드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한 것에 대해 다시금 다행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더 맛있으려나? 하는 욕심을 내서 간장 항아리에 엄나물을 넣었다. 이제는 시간에 맡기고 기다림이다. 몇 달 후, 된장은 아직 덜 숙성되어 맛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간장은 맛이 끝내줬다. 자랑하고픈 마음에 작은 병에 담아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맛있다고 해서 뿌듯한 마음에 우리 담근 간장으로 국수 장국을 끓여 함께 먹었다. 음식에 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나는 이날부터 간장의 사용이 늘었다. 된장 나누는 날, 항상 친정이나 시댁에서 얻어먹던 된장을 이제 우리가 친정엄마에게 혹은 시어머니에게 된장과 간장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뿌듯함에 기뻤다. 1년에 한 번 담그는 장이지만 나눔은 1년 내내 이어지는 기분이었다. 올해에는 남편과 함께 된장을 만들었다. 작년에 그 기분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서. 백근혜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집 장을 소개합니다. 2020년 2월 22일 우리 부부가 함께 장 담그기를 처음 해보았다. 메주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씻어내고 뜨거운 수증기로 소독한 항아리에 메주를 담고 소금물을 부어주고 시댁에서 농사지은 대추와 고추를 넣고 태운 숯을 띄웠다. 2020년 4월 22일 장가르기를 하였다. 간장과 된장을 체에 받쳐 분리하고 된장 위에 마른 다시마를 덮었다. 항아리를 양지 바른 곳에 두면서 잘 숙성되길 바라본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장 담그기를 했다. 이현진님의 사연입니다. 장맛에 빠져들다. 시골에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 김치 한번 제 손으로 담궈본 적도 없는 내가 30대에 시골에 들어와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어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겨울에 김장배추까지 담궈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우리 신랑은 김치 없음 밥을 못 먹을 정도이니 말해 뭐 하겠는가.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워낙 토종 입맛이라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게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이었다. 특히 난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워낙 길들여진 입맛이라 더욱 그러했다. 음식 간을 맞추는 것 또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게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장맛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블로그에 지식 검색에 주변 동네 할머니들에게 물어가며 된장을 담궈보려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다양한 정보에 초보인 나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뿐이었다. 소금물을 맞춰줄 때 500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띄워져야 한다는데 얼만큼 띄워져야 500원짜리 동전만큼인지 계란이 띄워진 건지, 보리밥을 넣어라, 삶은 호박을 넣으면 맛있다더라. 많은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나를 더욱 헷갈리게 만들었고 더욱 자신감이 없었다. 된장 담기가 쉽다고 어르신들은 얘기하셨지만 처음 된장을 담궈보는 내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고 된장과 간장 맛은 물맛이 좋아야 한다기에 동네 유명한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떠와 담그는 정성까지 더했다. 뭐든 음식에는 장맛이든 정성이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담게 된 내 인생 첫 된장. 토종 입맛인 신랑을 위해 나 또한 점점 건강에 신경 쓸 나이가 되어가고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내 입맛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 담궈본 된장이었지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는 신랑의 말에 용기 내어 지원하게 되었다. 요즘엔 된장 한 숟가락 포화 끓인 배추 된장국이면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것 같다. 밭에서 갓 따온 청양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으면 된장의 짭조름하면서 달큰한 맛이 얼마나 침샘을 자극한지 모르겠다. 이래서 우리네 할머니들이 된장, 간장을
1년 농사만큼이나 중요시하셨던 것 같다. 된장을 담그면서 늦가을 수확한 콩을 가마솥에 푹 삶아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짚을 깔고 띄우는 메주가 잘 띄워져야 맛있는 장이 된다고 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과 3년 된 장맛이 좋다는 말씀처럼 오랜 기다림과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깃들여져야 맛있는 장이 탄생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요즘 된장, 간장,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한켠에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우린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요즘엔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우리의 장 담그는 문화 또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져 더욱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소망하며 나 또한 앞으로도 장만되기에 도전하며 배우고 정성을 기울여 맛있는 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유진님 사연입니다. 장담극이 확산을 위하여 정유진, 이정미, 이민선, 오은영, 최정미, 임성아, 한영남, 유혜란님으로 구성된 한살림 경기 서남부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렵게 느껴진 전통장을 공동체와 같이함으로 장에 담긴 의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4월 2일 장담가기를 시작으로 6월 1일은 장가르기, 초가을인 9월 15일인 장을 숙성하였습니다. 전통장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쉽다, 만들어 먹겠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노란 메주콩 퍽퍽 삶아서 푹푹 찌어서 으깨 놓고요 꾹꾹 다져서 모양 만들면 예쁜 메주가 태어나지요.